여러분 요즘 급매물 없다는 말, 급매물 없다는 말이 잘 나오죠. 실제로 말입니다. 집값을 보면 집값을 보면 그렇습니다. 진짜로. 석 달 만에 집값이 이렇게 써놨는데 집값이 어떻게 됐다는 뜻일까요? 일단 이것을 먼저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 석 달 새에 서울에 있는 개포 우성 1차 84제곱미터입니다. 가격 상승액을 보세요. 석 달 사이에 2억 4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2억 4천만 원. 뭔가 집값이 좀 오른다는 생각이 들죠. 이게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3년 1월 13일입니다. 이게 24억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그것이 말입니다. 4월 7일에 26억 9천만 원. 보시는 것처럼 2억 4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주간으로도 보면 말입니다. 집값이 조금씩 오르는 모양새를 나타냅니다. 특히 말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집값이 많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지금 서울, 강남, 대치동, 개포, 우성 1차가 2억 4천까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서울 지역 전체적으로도 보면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0.05까지 지금 낙폭을 줄였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낙폭을 줄인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많이 떨어지던 것이 덜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서울 전체 지역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어떤 지역은 지금 집값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전체가 다 0.05%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은 오르고 어떤 지역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실제로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번 주 들어와서는 용산구의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용산구는요 지금 보합을 기록했어요. 계속 떨어지다가 낙폭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0.00까지 도착을 했고요. 강동구도 0.01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0.01 거의 뭐 이 정도면 보합세라고 봐야 되죠. 송파구도 0.01이 떨어지고 있고요. 송파구는 지난주에는 올랐는데 이번 주는 좀 떨어지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낙폭은 지난주 0.07에서 0.05로 줄어들었잖아요. 반면에 말입니다. 반면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강남구하고요. 서초구는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이니까 2억 4천만 원이 올라온 것은 강남구잖아요. 강남구는 지금 올라가는 그런 상승세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0.03%가 올랐고요. 2주 연속 오른 모습입니다. 서초구도 마찬가지 0.02% 올랐거든요.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원구, 강북의 노원구 0.02% 오르면서 2주 연속 오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전체적으로도 보면 송파가 올랐었는데 이제 내림세로 바뀌었고요. 반면에 강남구하고 서초구는 오름세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강북에서도 노원구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용산구는 이제 0.00까지 보합세까지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집값을 보면 저는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값을 보면.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도권도 보시면 지난 4월 초만 하더라도요. 마이너스 0.25였거든요. 그러던 것이 지금은 마이너스 0.07까지 쭉 줄어드는 것을 보니까 낙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국도 마찬가지고요. 전국적으로도 마이너스 0.09까지 뭐 서울이 0.05나 이거보다는 낙차가 조금 있지만 어쨌든 전국도 집값은 마이너스로 되면서 말입니다. 낙폭도 굉장히 줄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시장을 보면서요, 항상 느끼는 것이요, 시장이 매주마다 시장이 바뀌는 것, 이것은요 어쩌면요 유동성은 많고요 불안감은 커지고,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에서 어떻게 갈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듯 보입니다. 서울 월별 아파트 거래량 추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3월에 2,979건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균치가 6,040건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뭐 2,979건이니까 반토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 평균치에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지금 4월 달에도 보면 2,031건이거든요. 4월 달에. 4월 달에 2,031건은 뭔가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는 이게 2,000건이 넘어가겠나 3,000건이 넘어가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4월은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지표로 봐서는요 확실하게 지금 3,000건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이 5월 5일이잖아요. 이달 말일까지 계속 신고를 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이게 적어도 말입니다 4,000건까지도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4,000건까지도. 게다가 5월 달에도 오늘이 5월 4일까지 기준인데 31건까지 늘어난 걸 보면 이게 집값의 어떤 분위기는 거래량이 늘어난다, 시장이 활성화가 조금 돼가고 있다, 이게 4,000건이 넘어가면 확실히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장은요 아직까지 이게 활성화 단계를 계속 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고요. 여기에다가 경기 침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집값도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거 있죠. L자형의 침체다. 상저라고 이야기하지만 상저는 확실히 저저고요. 상저저입니다. 하고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하고일까? 하도 저가 아닐까? 그러면 L자형의 경기 침체의 골이 계속 길어진다는 건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거든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 저는 하지 못한다. 본격 상승세다,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뭐 실질적으로 작년 11월이나 12월이 바닥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을 너무 호의적으로 보진 말자고요. 더 보수적으로, 더 어떤 좀 나쁘게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보수적이라는 말이 비관적으로 보자는 뜻은 아니고요. 나쁘게 보자는 이야기는 좀 깐깐하게 보자는 뜻이에요. 깐깐하게. 나쁘게 보자는 이야기 좀 표현이 그런가요? 깐깐하게 보자고요. 시장은 그렇게 깐깐하게 보시다 보면 아마 집값에 대한 향방도 이제 점점 드러날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 워낙 크기 때문에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방비한다, 뭐 그런 차원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아마 당분간은 그럴 겁니다. 정부가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모양새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부채 폭발의 위험까지 같이 오니까 그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집값이 떨어지면요 경제는요 완전한 위기로 몰아칠 겁니다. 너무 많이 떨어지면요. 그래서 아마 정부가 이 워낙 많이 떨어져서 부채가 폭발하는 것을 막고자 지금 정부는 집값을 조금 부양해 나가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으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L자형의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집값이 탄력을 받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